오, 이거 엄청 빠르다. 지금 혹시 몰라서 함수도 지금 함수의 극한 말고 함수의 연속도 지금 뽑고는 있습니다. 레벨 연속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까지 최소한 레벨 3까지는 다 풀어놔야 되고 여유되는 친구들은 더 풀어놓는 것도 괜찮기는 해요. 지금 굉장히 빠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봐서 다른 거를 좀 더 줄 겁니다. 자, 아무튼 지금 많이 빠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 그럼 86번부터 설명 잠깐 좀 해볼게요. 86번 이거는 이미 여름방학 때도 설명했었던 문제라서 이거는 그냥 바로 천천히 좀 들어가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 분의 fx 빼기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 6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n제곱 분의 fx. 자, 요게 지금 4로 나왔어요. 자, 그럴 수 있는 n이 존재한대요. f1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느냐 라는 건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무한대로 가면은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최고차 계수비입니다. 괜찮아요? 최고차 계수비. 자, 그러면 x가 빵이면 인수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한다면 얘 분자도 x 인수가 딱 n개로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n개 인수를 약분하고 나면은 4로 나와야 된다고요. 상수항이 최하차 계수비예요. 그래서 최하차 계수비. 다시 한번 이쪽은 최고차 계수비, 이쪽은 최하차 계수비. 그쵸? 자, 그러면 이거를 외워야 되느냐? 아니, 외우면 안 돼요. 매번 그 자리에서 증명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조건 0으로 간다고 최하차 계수비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중에 미적투 가서 혼납니다. 진짜로 미적투 가서 이제 끔찍해져요. 외우면 안 되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0인자가 n개 있잖아. 그러면 분자가 인수가 n개보다 작으면 얘는 발산하겠지. 근데 분자가 인수가 n개보다 더 많으면 얘는 0으로 수렴하겠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인수가 딱 n개로 똑같겠구나. 그러면 그때 상수항으로 수렴하겠지. x에다 다 빵 집어넣을 거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최하차 계수비로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걸 문제 볼 때마다 계속 하라고요. 계속.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최고차 계수비 봐야 되는데 통째로 최고차 계수비 봐야 되잖아요. n 플러스 1차 계수비.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 n이 1, 2, 3, 4 다 따져봐야 돼요. 그쵸? 그래서 n이 만약에 1인 경우에는 얘 2차잖아요. 2차. 그럼 분자가 2차 계수가 6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쵸? 6x 제곱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그쵸? 그러면은 fx 빼기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 6x 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니까 얘를 정리하면 fx는 우변 넘기잖아요.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럼 여기 n에다가 1 들어갔으니까 1차 계수는 4로 나와야 되겠네. 4x. 그쵸? n이 1일 때는 fx는 얘여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게 보고 보여야 된다고요. 왜? 이미 여름방학 때는 얘를 1, 2, 3, 4 집어넣으면서 일일이 찾는 거를 연습을 다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는 3차잖아요. 그럼 얘는 3차 계수가 6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넘겨주면은 fx는 10x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지만 얘 n에 2 집어넣으면 2차 계수는 4 나와야 되죠. 2차 이하는 나오면 안 되고, 그래서 4x 제곱으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n 값이 만약에 3이라면 4차네. 그럼 뭐야, 얘는 4차로 바뀌네. 그럼 어차피 얘네는 넘어가 봤자 어차피 모르는 상수라고요. 3차 계수, 2차 계수, 1차 계수 다 모르는 상수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n이 3일 때뿐만이 아니라 n이 3 이상인 경우가 전부 다 똑같아집니다. 3 이상인 경우가. 그래서 x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니까 다 우변 넘기잖아요. fx는
6x n 플러스 1제곱. 그쵸? 그럼 얘는 n차 계수가 4 나와야 되니까 4x n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n이 3 이상이면 항상 저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f1을 구해주면은 11, f1을 구해주면 14, 3 이상부터는 그냥 맨날 10 나온다고요. n이 3 이상부터는 그냥 f1 값은 항상 10으로 일정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대값은 14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보고 나서 이게 바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7번을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87번. 자, 요거는 잠깐만 얼마나 풀었는지 잠깐 일단은 한 2분 정도만 직접 풀어볼게요. 얘는 아무래도 바로 들어가긴 좀 그렇겠다. 2분 정도면? 풀었어? 오케이. 풀 수 있어요. 좀 내려가는 것 같아. 이것도 했어. 했던 걸 닮음을 잘 잡아야 돼. 닮음이 어디 있어요? 직각. 오케이. 되게 고민되는데. 빡센 문제를 좀 뽑아줄까? 그거 괜찮아? 할 거 많아? 수특 정도까지? 알았어. 수특 좀 몇 단원까지 풀었지? 섞어서 보고 있는데 2, 3, 말씀을 보고 4까지. 아직 좀 남긴 했거든. 사실 좀 욕심이 나서, 왜냐면은 지금 2학년 끝날 때까지 얘를 고3 기준으로 그 상위 1% 안쪽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수투 한정으로. 왜냐면 지금 되게 그래도 그게 기억에 의존하는 게 있다 치더라도 그 지식적인 부분이 되게 무시 못하거든. 알았어. 그럼 일단 수택 다 끝내면 그때 고려 좀 해볼까? 알았어. 저기 다음 시간부터는 테스트 문제가 조금 미안한데 레벨 3 문제가 별로 없고 레벨 4 문제 위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교평수에서 주요한 문제들을 변형해서 좀 집어넣을 겁니다. 변형해서. 알았어. 이따 뽑아줄게. 오케이. 맞다. 우리 프린트 준다 그래놓고 안 줬네. 잠깐만. 이거 시도? 자, 87번은 좀 단계적으로 가볼게요. 87번은. 얘는 뭐 20번 문제 치고 생각보다 정답률이 좀 낮은 문제라서. 저기 20번이면은 몇 번 정도냐? 우리 고2 모의고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28번급이랑 비슷합니다. 28번급이랑. 그 문제 배치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1번부터 21번까지 객관식이고 22번부터 30번까지가 단답형이잖아요. 보통 이제 킬러는 30으로 많이 나옵니다. 뭐 요새는 뭐 킬러라고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최고 난이도가 30번 쪽에서 많이 나오죠. 객관식 최고 난이도 21번, 그 다음에 단답형 최고 난이도 30번, 그 앞에 20번, 19번, 그 다음에 얘는 29번, 28번이 있는데 보통 이제 주요 문항이라 그러면 이렇게 4개라고 보면 돼요. 2021, 2930 요 4개가 주요 문항. 그래서 이 4개를 다 틀렸을 때 84점. 요게 보통 1등급 나오는 이제 턱걸이 정도로 생각해 주면 돼요. 요게 1등급 나오는 고2에서는. 근데 고3 기준으로는 여기서 2개는 더 맞아야 돼요. 고3 기준으로는 2개는 더 맞아야 이제 1등급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왜?
현역생들만으로도 일단 문제 푸는 깊이가 더 깊어지기 때문에 빡세지는 것도 있지만 문제는 재수생 포함하는 순간 컷이 그냥 확 올라가요. 상위 컷이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수능 기준으로 미적 선택자로는 1컷이 88, 2컷이 80, 3컷이 72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확통 선택자 기준으로 우리는 어차피 이걸로 보면 돼요. 이걸로 보면 됩니다. 1컷이 92점이에요. 얘는 84, 그 다음에 76, 요 정도로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2개 틀려야 1등급입니다. 2개 틀려야. 재수생이 빠지면 컷이 확 내려가요. 그래서 6,9평만 컷이 높아지고 6,9평 수능만 컷이 높아지고 나머지 이제 고등학생들만 보는 교육청 모의고사는 컷이 이거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도 84는 나와야 돼요. 그래도 84는 나와야 1컷 나옵니다. 고3 기준이에요. 고3 기준. 자,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87번은 몇 번급이라고요? 28번급. 한마디로 쟤를 틀리는 순간 일단은 1등급은 절대 안 나와요. 1등급은. 자, 아무튼 87번 문제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fx 빼기. 자, 이게 존재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일단 이 가조건의 해석이 조금 많이 헷갈려요. 근데 만약에 도함수 활용을 진짜 찜쪄먹는 실력자다 라고 한다면 이걸 딱 보는 순간 그냥 머릿속에서 그래프를 그려요. 어떻게 그리냐면은 뭐야 그럼 얘는 y는 1에 대해서 3차 함수가 접하겠군.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모르겠으면 일단 패스. 왜냐면 이건 지금 6단원 풀이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래요. 6단원 풀이로 들어간 거. 자, 중간고사에서는 여기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극한만으로 풀이 방법을 먼저 얘기할게요. 극한만으로. 자, 일단 극한만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분모 빵으로 가죠. 그럼 당연히 분자도 빵으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수렴하지 않으니까. 그쵸?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극한. 근데 fx는 3차 함수,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기 때문에 무조건 연속함수입니다. 극한값은 함수값으로 수렴해요. 연속이잖아요. 그래서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fx 빼기 얘는 지금 빵으로 나온다. 근데 그 말이 결국에는 f형은 1이다. 그렇죠? 요거랑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걸 안다 치더라도 이게 수렴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또 존재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이 절대값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극한으로 우리가 해봐야 될 건 뭐밖에 없어요? 아까도 했어요. 그렇죠? 무조건 우극한 정확한 다 따져야 된다고요. 다 따져야 돼요. 전부 다 따져야 돼요. 얘는 지금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랑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fx 빼기 x분의 절대값 fx 빼기 잠깐만. 근데 이게 지금 x가 양수음수로 우극한 정확한을 찢었다 그러더라도 지금 우리가 절대값을 없앨 수 있어요? 못 없앤다는 거예요. 못 없애요. 그럼 못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쪼개요. 아니. 못 없애면은 아니 그냥 합쳐요. 얘도 그냥 절대값 넣어버리자고요. 괜찮아요? 얘 절대값 넣어도 상관없잖아요. 괜찮아요? 그렇죠? 어차피 양수니까. 얘도 절대값 넣어버립시다. 앞에다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겠네. 괜찮아요? 그쵸?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볼게. A 절대값 곱하기 B 절대값이면 어차피 절대값은 양수화만 들어가는 거니까 통째로 곱한 상태의 절대값 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얘랑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해요. 둘이 완전히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다. 괜찮아요? 이게 분수꼴이라고 해서 달라질까? 완전히 똑같다고요. 괜찮아요? 완전히 똑같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쓸 수 있다?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fx 빼기 하고 그냥 절대값 밖에다 씌워놔버리고 그 다음에 얘도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x분의 fx 빼기 절대값 씌워버리는데 얘는 마이너스가 나오네. 괜찮아요? 그쵸? 이 둘이 같으면 되는구나. 그쵸? 이 둘이 같으면 되는구나.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봐요. 얘는 물론 우리 3단원이기는 하지만 이거 우미분계수잖아요. 우미분계수.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3단원 풀이로 조금 더 간다 그러면 얘는 극한값 우미분계수 0 플러스의 극한 절대값. 얘는 좌미분계수. 그쵸? 이거의 절대값 마이너스. 근데 봐봐요. 3차 함수는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같아달래요? 당연히 같지.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그쵸?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같으니까 얘는 F'0의 절대값. 얘는 F'0의 절대값인데 마이너스. 와, 부호 반대인데 똑같아요. 그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그 빵밖에 없다고요. 그쵸? 빵밖에 없다. 그래서 2번이 얘기하는 최종 목적지는 뭐다? F'0은 0이다. 그게 2번의 핵심이에요. 2번을 보자마자 걔를 알아야 된다고요. 가를 보자마자 뭐야 이거 F'0은 1이고 F'0은 0이네. 이걸 그냥 봐야 된다고요. 괜찮나? 그걸 수식적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나 조건까지 해서 한 2분만 좀 더 해볼게요. 2분 정도만. 완전 수학 킹의 경우는 킹까지 안 가도 사실 얘는 지금 풀 수는 있어. 근데 조금 더 많이 풀어봤다 그러면 저런 거를 이제 생략하면서 바로 뽑을 수도 있다는 거. 오케이. 세 문제 남았는데 응. 2단원을 갖고 와야겠어. 잠깐만. 조용하죠? 심심할까봐 준비했어. 차차차 심심할까봐 또 준비했어. 차차차차 심심해. 차차차차 오케이. 차차차차 아우 심심할까봐 준비했어. 우와 차차차차차 차차차차차차 오차차차 오차차차 차차차차차 와차차차차 잘 되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은 얘는 그쵸? 이 x가 절대값 안에 포함이 돼서 그냥 미분계수의 절대값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 차이는 나기는 하지만 만약에 그래프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게 지금 F0이 1 나오잖아요. F0이 1 나온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1인 지점에서 F0이 1이니까 0 집어넣었을 때 1 나오네. 만약에 그래프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Y는 1을 기준으로 뺐잖아요. fx가 만약에 0,1을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면 다시 한번 0 플러스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0 마이너스는 이걸 절대값 쉬운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하고 한없이 똑같은 얘기가 돼버려요. 이해돼요? 절대값 함수가 미분 가능하려면 어때야 돼요? 아예 양수만 나오거나 아예 음수만 나오거나 아니면 0 나오는 지점이 있다 치더라도 걔가 접하는 경우만 아니면 뚫접도 상관없어요. 그죠? 접하기만 하면 다 됩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0이 안 나오진 않잖아요. 0이 나오기는 하니까 기울기 빵이어야만 가능하구나. 그게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입니다. 그래서 얘는 f가 0일 때 1 나오니까 분자가 빵이구나. 그럼 얘는 미분 가능하려면 얘는 미분계수가 빵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겠네. 그럼 만약에 지금 얘는 미분계수 정의로 내가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미분계수 쪽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얘는 좀 골치 아파지는 게 왜 골치 아파요? 일반형을 넣어줘야 되니까. 그렇죠? 일반형을 넣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x분의 fx가 fx 빼기 1이 최고치 계수가 지금 1인 3차함수였었지? x제곱 ax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이해되죠? 자, 그러면 지금 요 식은 오른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 간다 그러면은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마이너스 절대값 x분의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결국 극한값 약분해주면은 b네 절대값 b네 그죠? 얘는 마이너스 절대값 b네 둘이 같아야 되네. 그래서 b가 빵이네 이러고 가줘야 된다고요. 일반형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만약에 미분계수 정의를 안 할 거라면. 오케이. 자, 어쨌거나 1차 계수가 빵인 거를 일단 알 수는 있어요. 그럼 1차 계수가 빵인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조건 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나조건. 그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fx가 항상 어떻다?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방정식과 부등식 문제는 무조건 1순위로 풀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방부등식은? 무조건 인수분해입니다. 무조건 인수분해예요. 그죠? 약분은 아예 없다고요. 약분은 없어요. 약분 없고 두 번째 그 다음에 함수 그래프 이용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뭐야 얘도 x로 묶이잖아. 그럼 x로 약분해야지. 약분하면 안 된다고요. 왜? 이거를 만약에 x로 약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x가 양수일 때는 부동화 안 바뀌고 x가 음수일 때는 부동화 바뀌고 x가 빵일 때는 약분을 못 한다고요. 괜찮아요? 이거 다 따로따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따로 해야 돼요. 3번 검증해야 돼. 3번. 인수분해로 하면 한 번에 끝날 거를 3번 따로 계산해 줘야 되니까 약분은 그냥 안 쓰는 게 맞아요. 오케이? 무조건 인수분해입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 좌변으로 넘겨보자. 자, 일단 이건 지금 일단 함수의 극한 쪽이기 때문에 일반형으로 들어간다고 할게요. 어차피 이거 1차 계수가 빵인 거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x의 x세제곱 ax제곱 요거잖아. 플러스 1. 그죠? 플러스 1이잖아. 괜찮아요? 이게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x가 항상 성립해줘야 돼요. x 4제곱 ax 세제곱 플러스 x. 자, 좌변 넘기면 4x제곱 빼기 x가 항상 0보다 커났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요 둘이 그냥 지워지네요. 플러스 x 마이너스 x 지워지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x제곱으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 이게 항상 0보다 커 나을 수밖에 없겠지. 괜찮아요? 그냥 인수분해 한 거예요. 그냥 인수분해. 그쵸? 무조건 인수분해니까. 자, 그럼 얘는 제곱식이에요. 무조건 양수. 괜찮아요? 0일 수도 있지만, 그죠? x가 빵일 때는 0이겠지만, x가 0이 아니면 무조건 양수죠. x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커 나타야 되는구나. 그쵸? 얘가 항상 0보다 커 나타야 되는구나. 그래서, 판별식으로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어요. 이해되죠? 오케이. 따라서 A 값은 마사부터 4 사이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A 값은 마사부터 4 사이만.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fx는 뭐다? x세제곱 ax제곱 플러스 1인데 A 범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5의 최대값 125 플러스 25a 플러스 최대값 얼마? a가 4일 때겠죠? 그래서 226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에다가 4 들어가니까. 자, 물론 얘를 갖다가 2차 함수를 4차 부등식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해요. 저 방부등식 활용 쪽에서. 근데 그거는 일단은 넘어가고 요 정도로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88번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88번. 자, 그나마 88번도 얘는 좀 많이 푼 상태예요. 88번.
자, 최고차 계수가 1인 두 삼차 함수가 있어요. 두 삼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가조건 G1은 빵. 일단 알 수 있는 거는 GX는 X-1이라는 인수가 적어도 한 개 이상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나조건도 한번 봅시다. 자, 근데 이거는 1, 2, 3, 4 그냥 다 집어넣어 봐야지. 그쵸?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는 gx분의 fx가 빵 나오겠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도 gx분의 fx는 또 빵 나와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3, 4 집어넣었을 때가 그나마 0이 아닌 값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분의 fx, 자, 3 집어넣었으니까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4로 갈 때 gx분의 fx, 자, 4 집어넣으면은 3 곱하기 2니까 6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가나 조건, 아니다, 나 조건에서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거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G1은 빵이에요. G1은 빵. 아니, 잠깐만, 이 극한이 빵 나오잖아. F1은 빵, F2도 빵. 그쵸? 일단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본다면은, 아유, 무조건 이게 0으로 수렴한다면 분모 인수보다 분자 인수가 무조건 더 많아야 돼요. 괜찮아요? 아니, 근데 뭐 분모가 0이 되든 안 되든 분자는 빵 나와야지. 그래야 0으로 수렴할 여지가 있죠. 그쵸? 이게 0으로 수렴하려면 분모를 인수 싹 다 날려먹고 나서도 인수가 추가로 더 있어야 되니까, 분모가 인수가 없으면 그냥 얘 인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고, 분모에 인수가 있으면 더 있어야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일단 이 0 되는 것만으로도 fx는 최소 x-1이랑 x-2라는 인수가 적어도 한 개 이상씩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분모가 빵으로 가야 G1이 빵이니까 한마디로 얘는 지금 x-1이라는 인수가 무조건 있네.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 그쵸? 근데 0으로 수렴해야 돼요. 그럼 최소 2개는 있어야겠지. 그쵸?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 gx는 그러면 x-1이라는 인수가 한 개 넘어가면 돼요? 안 되죠. 왜냐면 만약에 gx가 x-1이라는 인수가 2개면 fx는 0인자가 3개 이상 나와야 돼요. 인수가 3개 이상 나와야 돼요. 근데 이미 3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x-2라는 인수를 갖고 있으니까 무조건 gx는 x-1이라는 인수가 하나밖에 없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두 개 조건은 다 처리했어요. 그럼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만 정리해주면 되는데, fx는 식 알잖아요. gx는 모르지. 이 gx를 가지고 2로 수렴, 6으로 수렴. 그죠? 미지수 두 개 처리 가능하네.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자, 이렇게 일단 써줘야 됩니다. 왜? 모르면 일반형이에요. 모르면 일반형. 이런 거 갖다가 혹시 x-알파, x-베타 이렇게 인수로 쓰면 안 되나? 이렇게 쓰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이게 진짜 습관 들여야 돼요. 무조건 모르면 2차식이라고 할 때 인수 두 개로 쪼개내면 안 돼요. 무조건 일반형으로 써야 됩니다. 만약에 미지수로 쓸 거면은 100% 인수가 있다라고 확신이 든다면 해도 상관없지만 안 된다고요. 왜? 아니 뭐 이게 무조건 인수분해 할 수 있지 않나? 얘가 빵 되는 건 무조건 두근이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면은 알파, 베타가 허수로 나와요. 그러면 허근이 될 수는 있잖아. 그래서 써도 되잖아. 그치만 허근이 나오잖아요. 중간에 계산하다가 허수 튀어나오고 이제 멘탈도 튀어나간다고요. 안 돼. 그래서 무조건 일반형으로 써야 됩니다. 일반형으로. 모르면.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걸로 나머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식은 이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 분의 fx. 여기 지금 2로 가는구나. 그쵸? 자, 그러면 얘는 x-1 하나 약분해주고 나면 이제 3 집어넣어주면 되겠네. 그쵸? 그러면 3 집어넣어주면 9 3a 플러스 b 분의 2예요. 그래서 요게 일단 1인 걸 알 수 있구나.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번째 식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지금 얘는 조건이 몇 개짜리냐? 사실상 5개짜리예요. 5개짜리.
자, x가 4로 갈 때 어차피 20 그대로 쓸 거잖아요. 그럼 얘는 x제곱, 약분했다고 치고, 벌써 약분했다고 치고, 6 이렇게 써놓으면 얘는 x에다가 4 대입한다 그랬을 때 16, 4a 플러스 b분의 6이네요. 그쵸? 따라서 16 플러스 4a 플러스 b. 요것도 1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와,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7 플러스 a가 빵. 그쵸? a는 마이너스 7. 그럼 a가 마이너스 7이면은, 마이너스 21, 12, b는 마이너스 11. 그쵸?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fx가, 아니다, gx가 확정돼서 나오게 됩니다. gx가 완전히 확정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어우, 다들 초스피드네. 어우. 자, 그러면 89번도 한 번만 좀 가볼게요. 89번. 89번도 많이 들어갔네. 어우, 빠르다. 자, 89번.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 까먹으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어쩌고, x제곱 플러스 어쩌고. 자, 그랬을 때 f3과 g8의 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가조건에서 fx와 gx는 y는 x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지난다. 둘 다 지나간다고? 둘 다 지나간다고?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y는 x가 있으면 얘는 몰라. f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 뭐 g도 지금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 그쵸? 얘가 지금 f, 얘가 g. 이렇게 a, b 두 점 다 지나간다고요. 교점이 y는 x상에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f는 지금 y는 x랑 세 점에서 만나는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A에서 둘 다 만나고 B에서도 둘 다 만난다. 이 얘기.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본다면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x세제곱분의 fx 빼기 x 그 다음에 gx 빼기 x 이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x 세제곱분의 fx 플러스 x gx 플러스 x 얘도 존재한다 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분모가 인수 3개 있잖아요. 얘 인수 3개 있잖아요. 분자 인수 3개 나와야 된다고요. 괜찮아요? 인수 3개 나와야 됩니다. 인수가 어떻게 3개 나오지? 0에서 인수가 3개 나와야 된다? 이게 어떻게 나오지? fx가 지금 x랑 맞나요? 그 중에 하나가 빵이어야 되겠지. 이거 분자 빵 나와야 돼. f빵 빵 나와야 돼요. g빵도 빵 나와야 돼요. 괜찮아요? 무조건 원점 지나간다고요. 뭐 a가 될지 b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A를 원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그림 잘못 그렸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하나의 원점은 반드시 존재할 거예요. 둘 다 지나간다고요. 그럼 한번 봅시다. fx랑 x가 만약에 1차 근만 갖고 있다. fx 빼기 x가 인수가 하나밖에 없다 라고 한다면 gx는 x랑 인수 2개 갖고 있어야 돼요. 괜찮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gx는 y는 x랑 2개의 인수를 갖고 있는데 괜찮나? 다시 한번 봐봐요. 이거 그래.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쪽에다가 gx가 있어요. y는 x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알파 베타라고 쳐볼게요. 다른 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gx랑 x가 만나는 근이 알파 베타예요. 그럼 gx 빼기 x가 빵 되게 하는 두 근이 알파 베타지.
그러면 gx 빼기 x는 항등식으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요. 괜찮아요? gx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x 무조건 이렇게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식 그대로 여기다 갖다가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인수 많아봤자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요. 무조건. 괜찮아요? 무조건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요. 다시 한번 이게 둘 중에 하나가 0이라고 치더라도 얘가 지금 빵이면 x인수 하나만 있는 거지 나머지 인수는 분명히 다른 점과의 교점이라서 인수가 하나밖에 없다고요. 뭔 소리인지 이해돼요? 한마디로 얘는 다시 한번 x인수 하나 갖고 있어야 되고요. 다른 인수 하나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x 빼기 a라고 할래. 괜찮아요? x 빼기 a라고 알파라고 할까? 알파라고 할래. 괜찮아요? B점을 그럼 알파 콤마 알파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B점을 알파 콤마 알파라고 해보자. 그럼 봐봐요. 벌써 얘가 수렴하려면 분모 0인자 3개잖아요. 분자가 3개 나와야 된다고요. 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는 인수가 적어도 몇 개 이상? 얘 무조건 2개 이상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최소 2개는 나올 거라고요. 이해될까? 그죠? 최소 2개는 나올 겁니다. 그리고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쓰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다? 그러면 fx는 x랑 0과 베타에서 만나네. 얘는 gx가 x가 0과 알파에서 만나네. 근데 잠깐만. 둘이 두 점에서 y는 x랑 같이 만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알파네. 그쵸? 알파라고 생각해 줘야 된다고요. 이해돼? 됐죠? 왜냐면 fx는 x랑 0에서 접하고 나머지 하나 근을 반드시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는 어떻게 되는 상태예요? 이 y는 x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3차 함수는 지금 이렇게 생긴 상태라고요. 0에서 접해야 된다고요. x축, y축. 그렇죠. 이 상태에서 y는 x랑 다 같이 접하고 있는 상태만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식으로 그냥 정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렇죠? x 마이너스 알파. 그럼 얘는 뭐 식이 거의 다 나왔는데, 그럼 얘만 정리해주면 되겠는데, 그죠? 얘만 정리해주면 될 거예요. 근데 얘도 또 인수가 3개 다 튀어나와야 되잖아. 그쵸? 인수 3개 다 튀어나와야 되잖아. 이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한가? 그죠? 가능하지. 왜냐면 나는 가능 국민학교를 나왔으니까. 미안. 자, 그래서 얘는 가능한 경우가 분명히 있겠죠. 그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얘는, 결국 얘가 얘기하는 게, y는 x랑 2개 한 개, 그쵸? 2개 한 개 만나는데, 이게 지금 이중근 하나가, f가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하나, 어떤 알파, 콤마 알파에서 지금 접하는구나. 이렇게 3차가, 몰라. 이게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런 식으로 가고, 2차 같은 경우는 좀 이러고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얘가 인수가 몇 개인지 몰라요. 지금 얘는 뺀 함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뺀 함수 입장에서 본다면 fx랑 마이너스 x를 뺀 걸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럼 y는 마이너스 x와의 관계랑 놓고 봐도 됩니다. 이해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x와의 관계. 자, 위의 식이 fx랑 xy의 뺀함수 얘기라면 얘는 fx랑 마이너스 x를 뺀함수라고 봐도 된다고요. 이해돼요? 자, 한마디로 얘 2차 함수는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더라?
자, 다시 한번. 지금 fx랑 xy 관계는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다시 한번 여기가 0, 0, 알파, 알파. 자, 그래서 얘는 y는 x랑 접하니까 이중근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2차 함수는 지금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2차 함수. 그러니까 y는 x랑은 근 하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그쵸? 1차 근밖에 없어요. 접하지 않으니까. 추워. 춥구나. 너무 파워로 틀었네. 줄였어.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다? 지금 얘를 딱 보면, 그래, 뭐 이렇게 봐도, 이거를 내가 그림으로 그려서 그렇지. 다시 한번. fx 빼기 x는 x제곱에 x 마이너스 알파. 괜찮아? gx 빼기 x는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돼 있죠? 괜찮나? 그러면 여기에서 fx 플러스 x를 만든다면 그냥 양변에 2x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양변에 2x 더하는 거. 그럼 얘는 지금 x제곱에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x예요. 이해돼? 자, 얘는 x라는 인수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2예요. 괜찮나? 그쵸? 요거 지금 0인 근 더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x인수 뽑아낼 수 있나? 상수 2가 있는데 어떻게 뽑아내? 못 뽑아내죠. 괜찮아요? 자, 다시 한번. 이 3차 함수가 마이너스 x랑은 중근을 가질 수가 없다고요. 괜찮아요? 무조건 얘는 1차 근밖에 안 된다고요. fx 플러스 x는 무조건 0인자가 한 개, 인수 한 개 밖에 안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얘가 인수 2개 나와야 되겠네. 이쪽은 얘가 인수 1개, 얘가 인수 2개 이렇게 나오는 거지만 괜찮아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양변에다가 2x를 대주면은 gx 플러스 x는 x제곱 빼기 알파 x 플러스 2x. 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그럼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 x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인수 2개 될 수 있어요? 알파가 2 되면 x제곱이잖아요. 괜찮아요? 이해되나? 어떤 상태라고요? 요 마이너스 x랑 지금 접하면 이중근이라고요. 괜찮아요? 한마디로 요 2차 함수가 0일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나오면은 얘는 중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될까? 자, 모르겠으면 요 수식으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모르겠으면. 좀 이해될까? 오케이. 좀 어렵긴 해. 조금 어렵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인수 2개 나온다. 다시 한번 어떻게 정리한다? G'방이 마이너스 1. 아니면 알파가 2. 괜찮아요? 아니면 알파가 2. 오케이. 요게 빵 나와야지만 지금 저기 두 번째 식 있잖아요. 그래야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세제곱분의 fx 플러스 x, x제곱 빼기 알파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요거는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알파 x. 그쵸? 이게 지금 존재해야 되잖아. 그쵸? 지금 여기에서는 x 하나 인수 날아가면 끝난다고. 이거 더 이상 x 인수가 없다고. 이게 지금 0집어넣어서 0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0집어넣어서 0이 안 나오죠. 얘가 0집어넣어서 0이 지금 2개 나오려면은 얘가 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가 2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거를 다시 한번 뭘로 보면 된다? 얘는 지금 0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로 접근해 들어가도 됩니다. 그죠? 도함수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fx식은 어떻게 생겼다?
fx는 x제곱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x 이렇게 생겼고요. 자, gx는 알파에다가 2 집어넣었으니까 x 마이너스 2 플러스 x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 조금 난이도는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3집을 9 곱하기 1, 9 더하기 3, 12가 되겠고요. G8이면은 8, 6에 48 더하기, 그래서 50으로 나오니까 답이 그냥 60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겠지? 답이 없는데? 잠깐만. 9 더하기 3, 12. 8. 8이면 48. 48에다 8을 더하면 56이지? 미안. 56, 6이 빠졌네. 68. 답이 2번이에요. 2번. 자, 아무튼 좀 많이 어려웠고요. 좀 많이 어려웠고, 뒤쪽에, 레벨 5 쪽으로 좀 가볼게요. 레벨 5. 자, 여기를 레벨 5를 잡아둬야 편해요. 나중에 뒷부분은 레벨 5는 좀 정말 많이 어려운데, 일단은 레벨 5는 진짜 뒷단원 기준으로는 레벨 4 정도 수준밖에는 안 돼요. 진짜로. 여기는 레벨 5가 좀 쉬운 편에 속합니다. 자, 90번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20번 문제기는 한데, 풀어봅시다. 자, 중간에 질문할 사람 질문 좀 해봅시다. 제가 이거는 이거는 이전에 이렇게 하는데 만족하는 게 이니까 얘랑 GX랑 좀 해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문제가 잘못하는 거예요. 가족권 나고 있었나? 네? 나조건? 가족관이 이거랑 이거가 아닌 거는 여기 그치. 이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fx랑 gx랑 한 점에서만 만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근데 아니요, 접할 수도 이렇게 있어. 안 나오잖아요. 네? 접할 수도 있잖아요. 접하는 게 이거예요? 2차함수랑 1차함수니까. 근데 그럼 이 값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 존재 아예 안 하네. 관통해서 가야 되는데. 근데 이 하나뿐이 나오는데. 그치.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지? 두 개 맞고요. 그 중에 하나의 극한값은 수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한 극한이. 그거 잘 찾아야 돼. 오, 되게 잘한다.
자, 일단 문제의 그 해석부터 한번 좀 해봅시다. 자, 맨 처음에 나와 있는 두당함수라고 나와 있고, 등식으로 나와는 있는데, 솔직히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할 게 없습니다. 왜? 식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지금 딱히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얘는 일단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조정하기로 하고, 밑에 식을 한번 봅시다.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얘가 얘기하는 거, 이게 단순하게 그냥 값 K로 계산하세요 이게 아니죠. 얘는 이미 알려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2의 극한값 얘는 지금 이제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수렴하니까 값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수렴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얘도 수렴한다라는 거. 그래서 각각이 수렴했을 때 그 수렴값의 곱은 얼마냐라는 거예요. 이미 얘는 문제 안에서 두 개의 극한이 수렴한다, 두 개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거를 그냥 내포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일단은 얘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극한은 꼴부터 봐야 되겠네. 그러면 꼴을 본다는 건 x가 2에 하나씩 가까울 때 각각이 얼마에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수렴하는 애들이겠죠. 왜냐면 F랑 G는 다 다함수인데 F2 수렴하겠고 G2 수렴하겠고 G1도 수렴하겠지. 그쵸? 그럼 다 따로 계산해 보자. 그쵸?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한번 써볼 거예요. F2 빼기 G2 분의 G1. 이걸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뭐 수렴값 나올 테니까. 그쵸?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얘를 이걸로 가려면 조건 하나를 걸고 가야 돼요. 딱 특정 케이스에서는 얘로 못 내려가잖아요. 뭐지? 여기서 2를 때려박는 거, 다함수니까 다 존재하니까 내려가도 되겠지 뭐. 근데 못 내려가는 케이스는 딱 하나. 그죠? 분모빵. 괜찮아요? 분모빵 그거 놓치면은 진짜 안 돼요. 그 무슨 빵? 분모빵. 맛있는 빵, 분모빵. 저한테 진짜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F2가 G2가 아닌 경우만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고 일단 잡아줘야 된다고요.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지금 얘 레벨 5라고 잡아놨지만 사실 뒤에 것까지 고3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얘는 레벨 4 정도예요. 5로 못 가요. 얘는 고3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 조건 놓치는 순간 나중에 못 찾을 수도 있다고요. 오케이. F이랑 G이랑 같은 게 아니에요? 그치? 아니어야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같으면 이렇게 못 쓰니까 그때는 극한을 따로 정리해서 계산해줘야 되는 거고. 같은 거 아니에요? 같으면 분모가 0인데 어떻게 따로 계산해요? 그 G에도 빵인 거죠? 그러니까 그럼 0분의 0뿔이잖아. 그럼 이게 같은 게 아니지. 약분되면 되는 거 맞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건 약분되는 거는 이 안에서 약분되고 그 다음에 극한에 가는 거고, 얘는 지금 수렴값을 넣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F2가 G2랑 똑같다 그러면 얘는 분모가 0에 가까운 게 아니고 그냥 0으로 써버리는 거라고요. 정수빵. 괜찮아요? 얘는 정의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괜찮나? 다시 한번.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빼기 4가 있어요. 자, 수렴하면 따로 계산 가능하네. 분모 0으로 수렴, 분자 0으로 수렴. 따로 계산해 봐야지. x-2분의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4. 이거 따로 계산해도 되겠네? 돼요? 이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 된다고요? 안 돼. 정의와 개념이 흔들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로. 자, 얘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x가 2에 하나씩 가깝죠. 얘는 0에 하나씩 가깝지만 0이 아닌 수예요. 얘도 0에 가깝지만 0이 아닌 수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0분의 0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0분의 0 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0분의 0 꼴이라고 얘기하죠. 왜냐면 0분의 0은 아니니까. 괜찮나?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은 얘는 뭐야 얘도 0에 가까운 거 아닌가? 0 아니잖아. 이 x가 2에 하나씩 가까울 뿐 2는 아니잖아. 그치만 우리는 얘를 0으로 쓰기로 약속을 했다고요.
그럼 얘는 그냥 정수빵이라고요. 그럼 여기서는 약분하면 안 되나? 여기서 약분해도 되잖아. 이 약분하면 안 된다니까? 리미트 바깥에 있는 서로 다른 애인데 이걸 어떻게 약분하냐 이거야. 애초에 얘는 이렇게 쓰는 순간 그냥 아웃이라고요. 괜찮아요? 쓰는 순간.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또 달라야 됩니다. 그럼 일단 2 한번 집어넣읍시다. 검증 차원에서 F2랑 G2가 똑같은지. 2F2 2 집어넣으면은 2G2 마8 플러스 8 응? 망이네. F2가 G2랑 똑같구나. 뭐야, 그럼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네. 그렇죠? 애초에 이렇게 쓸 수가 없다라는 거야. F2는 G2라는 걸 확정 내려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얘를 그러면 어떻게 풀지? 이거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뭔가 없어 보이는데, 그죠? 괜히 얘를 다항함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일반형을 끄집어내서라도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지금 당장 해볼 게 없으니까 이쪽을 먼저 딱 보면 어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차피 최고차 계수비잖아요. 괜찮나? 최고차 계수비. 그러면 맞다. gx랑 fx 제곱이 최고차 차수가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다? 그럼 뭐지? fx가 1차면 gx는 2차라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fx가 1차면 gx는 2차, fx가 2차면 gx는 4차, fx가 3차면 gx는 6차.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지금 이 식을 잘 정리 한번 해봐요. fx가 1차면 2차, 그죠? 다시 한번 f1차면은 1차 1차 곱했으니까 2차. 그럼 얘는 2차지. 2차에 2차 곱했으니까 3차 빼기 3차가 돼요. 3차 빼기 3차. 2차 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3차 계속 날아가 버리면 되니까. 그럼 만약에 fx가 2차라고 쳐봐요. 그럼 얘는 2차 곱하기 1차니까 3차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얘는 아까 4차라 그랬잖아요. 4차. 4차에 1차 곱했으니까 5차? 5차에서 3차 빼요. 5차에서 3차 빼도 5차예요.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얘기하는 주요한 얘기는 뭐다? fx는 1차구나. gx는 2차구나. 그쵸? 자, 그래서 일반형 가지고 계수 비교로 다 찾아내야 됩니다. 해야 돼. 진짜요? 응. 미지수 5차 방정식 풀어야 돼요? 5차 방정식 아니라니까? 아니 그니까 미지수 5개의 방정식을 해야 돼요? 아니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fx만 ax 플러스 b 잡으면은 gx는 나오잖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중학교가 하는 게 많아. 이거 처음에는 그 리미트 x가 k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얘는 어차피 다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아까 얘기했지? 이렇게 나오려면은 얘는 절대값 함수에 관련된 내용이랑 1에서 만나는 걸 전후로 찢어줘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볼게. hx가 1보다 큰 값만으로 나와 있으면 걔는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럼 fx가 1보다 작은 값으로 나와도 문제가 없어요. 그럼 fx가 1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 관련된 게 문제가 되겠네. 더군다나 지금 얘네들이 만나는 그쯤이잖아요. 그 지점에서는 얘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hx가 1 되는 값들과 그 다음에 fx, gx가 둘이 교차되는 그 순간에 관련된 걸로 k들을 좀 잡아봐야 돼. 오케이. 잘 풀었네. 요거 해석을 놓친 건가?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K 값에서만 지금 극한값이 나오는 게 아니지. K 몰라도 다 수렴해야 돼요. 그래서 그 hx는 지금 둘이 교차하는 그 순간의 x좌표들 거기서 문제가 될 소지도 있고 그 다음에 hx가 1보다 그러니까 1인 모든 지점들 걔도 신경 써봐야 되고 괜찮을까? 오케이. 우리 하루 3시간? 알았어. 오케이. 우리 내일 아침 시간 되나? 오전에. 토요일, 일요일 오전에 시간 되는 데 있어요? 토요일 오전?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토요일에 낮에 클리닉 말고 오전에 옵시다. 오전에 왔다가 저녁 때 다시 오는 걸로. 오전에 9시 반. 알았어. 응. 그치. 맞아, 그거 맞아. 잘했어. 응. 응. 여기 조심하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맞아. 근데 그럼 약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분수가 이렇게. 켤레서 약분해야지. 화이팅. 따봉. 근데 어차피 얘는 절대값 x잖아. 오케이. 그러면 뭐를 볼 때는 이거 나가서 같이 약분할 수 있는데 뭔가 나올 때는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한쪽에 있는.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시간 관계상 수식을 천천히 한 번만 좀 가볼게요. 오케이. 자, 이거를 gx를, 그러니까 이게 fx, gx 둘 다 이렇게 미지수를 담고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얘는 다 쓰려고 그러면, 이게 미지수 다 쓰게 어떻게 처리해?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냥 써놓은 것 뿐인 거고, 지금 얘는 fx만 미지수로 해서 좀 처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지? 그냥 다 쓸까? 다 쓰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겠고. 미안. 자, 그래서 요 식을 갖다가 다 써볼게요. 다 써도 됩니다. 다 써도 돼요. 자, xfx면은 ax 제곱 플러스 bx. 어차피 뭐 개수 비교할 건데 뭐 얘랑 얘를 곱했다. 잠깐만.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r. 그 다음에 얘 px 제곱 qx 플러스 r.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제곱. 이거를 굳이 다 전개하지 않아도 어차피 3차 지워져야 되잖아요. 3차.
그럼 3차 지워줘야 되니까 P값은 2겠지. 그래야 둘 곱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2로 나와야 되네. 그렇죠. 그래야 플러스 2X 세제곱이니까 플러스 X 세제곱이니까 지워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좌변 보면은 지금 상수항이 없어요. 그쵸? 0 집어넣으면 0 나옵니다. 얘도 0 집어넣으면 0 나와요. 일단 뭐 G제로도 빵이라고 볼 수 있겠네. 그쵸? 그래서 얘도 지금 그냥 빵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그쵸? 얘도 빵. 자, 그러면은 Q만 좀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은데 Q만 좀 생각해 주면 그럼 어떻게 하지? 다시 써볼게요. 자, AX제곱 플러스 BX 그러면은 얘 곱해서 X세제곱 빼기 2분의 Q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분의 Q 플러스 6X제곱 그 다음에 1차가 얼마지? 3Q 3Q밖에 없네. 3QX 빼기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그쵸? 그냥 이렇게 나오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 둘이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럼 미지수는 A, B, Q 총 3개가 나오게 될 텐데 또 하나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F2랑 G2는 일단 또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F2랑 G2는 똑같아야 됩니다. 뭐 일단 정리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Q 플러스 6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뭐야? 아니네. 이건 지금 2차 계수네. 2차 계수.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Q 플러스 4 X제곱 플러스 3QX다. 그쵸?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 Q만 가면 되잖아요. 하하. 자, 그래서 나머지 식을 좀 정리해 보면은 요게 지금 A고 요게 지금 B다 라는 거. 그 다음에 2 집어넣었을 때 똑같다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1번이고요. 저기 앞에 식에서 F2랑 G랑 있으니까 G2의 빵 아니에요? 그치? G1은 빵 넣어야 돼요. 분모가 빵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럼 Q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끝났어.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될 게 F2는 G2가 돼야 된다. 그쵸? F2는 G2가 돼야 된다. 분모가 빵으로 가니까 발산 안 하려면은 G1도 같이 빵 나와야 된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추가로 가주면은 그냥 끝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뭐야? 여기에서 Q 값도 바로 나오죠. 마이너스 2 플러스 Q가 빵이니까 Q 값이 2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럼 Q 값이 2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잡아야 되지? Q 값이 2니까 그냥 냅둘까?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6x 그래서 fx식이 나오게 되네요. 마이너스 5x 플러스 6 그렇죠?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죠? 자, 0분의 0꼴이라서 정리를 좀 해본 상태이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gx분의 fx제곱 그럼 얘는 벌써 뭐야? 마이너스 2분의 25죠? 그쵸?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25로 수렴하겠고, 마지막 얘만 이제 극한 정리해주면 되겠네. 얘만. 저 이거 다 정리해요. 그렇죠? 넣어서 정리해줘야 되겠는데.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봐야 될 거는 지금 요식은 불가능하니까 요것만 좀 더 정리해 본다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나오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fx 빼기 gx. 여기서 이걸 뺐어요. fx에서 gx 뺐어. 그러면 2x 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마이너스 7x 플러스 6. 그쵸? 얘는 지금 x-2라는 인수가 분명히 있을 거고, 여기 x 대신에 x-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의 x-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x-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 수렴값만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구나. 괜찮아요? 그쵸? 그럼 얘는 2, 1, 2, 3, 마마 이렇게 들어갈 거라, 이 식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x-3, x-2 분의, 얘는 x-2x- 마이너스 2의 x-1로 묶읍시다. 그럼 x-1 빼기 1, x-2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나머지 극한 이용해서 정리해주면 2 들어갔을 때 1분의 마이. 그쵸?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로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K값이 25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K값이 25다. 자, 그래서 뭐 문제가 막 엄청나게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좀 풀이가 길어요. 그렇죠? 그렇게 막 깔끔한 문제까지는 아니긴 합니다. 쉬어야 되는데, 이야, 할 게가 아직 좀 많이 남았는데, 생각보다 지금 다들 미칠 듯한 스피드라서. 자,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오, 이렇게 쉬었다. 자, 질문이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